지난주 금요일 오후 68세 김영자 씨가 경기도 수원시 행복주택 모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월세 24만 원이라는 팻말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수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전철 타면 서울까지 40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월세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안매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냐고, 정말 24만 원이 맞냐고 말입니다. 직원의 대답을 듣는 순간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30대 신혼부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청할 수 있냐고, 아이가 있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년도 신혼부부도 고령자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놓치면 평생 후회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행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됩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등 주요 도시마다 들어섭니다. 월세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고 입지는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서울보다는 싸다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세는 몇 억씩 하고 월세는 50만 원이 기본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6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67세의 박순덕 씨는 고양시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5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매달 월세 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원비라도 나가면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과일은 사치가 되었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그들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행복주택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각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고양시에도 여러 단지가 계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만 원대라니, 지금 내는 월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거 약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 계층별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가깝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만 수백 세대가 들어섭니다. 성남, 고양,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전체로는 수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입지도 훌륭합니다.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곳이 많습니다. 역세권이라 서울 출퇴근도 편리합니다.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지어집니다. 외곽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70세의 이정수 씨는 성남시 행복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분당선 전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서울 강남까지 전철로 40분이면 갑니다. 딸이 강남에서 죽장을 다니는데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전에는 경기도 외곽에 살아서 딸이 오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관리비 8만 원을 합쳐도 33만 원입니다. 전에 살던 집은 월세만 6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32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여행도 다닙니다. 행복주택의 장점도 또 있습니다. 시설이 매우 좋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단열과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쾌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계단 걱정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69세의 최미자 씨는 부천 행복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헬스장도 있고 주민 모임 공간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주민들이 모여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목요일에는 노래교실이 열립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입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생일이 되면 서로 챙겨주고 축하해줍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냅니다. 신청 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단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받는다면 거의 확실하게 충족합니다. 자녀의 소득은 별도 가구이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한 재산만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67세의 한명희 씨는 자격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 전에 팔았습니다. 그 돈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고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뿐입니다. 상담사에게 물어보니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직원이 직접 입력해 줍니다. 컴퓨터를 못 다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입니다.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1세의 정말순 씨는 아들의 도움으로 신청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 발급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1시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신청 마감 후에 몇 주 뒤입니다. 홈페이지와 문자로 통보됩니다. 당첨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계약을 진행합니다. 허위 서류나 자격 미달이 아니면 대부분 계약까지 갑니다. 입주는 계약 후에 몇 달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쟁률은 어떨까요? 물론 인기가 많아 경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특별공급은 청년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점 제도가 있어 어려운 처지일수록 유리합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가점을 받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지역이거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적어야 유리합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의 윤기순 씨는 독거노인 가점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모두 다지에 삽니다. 명절에나 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이 슬펐지만 행복주택 당첨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지금 안양시 행복주택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월세 27만 원에 전철역 근처에 삽니다. 서울 가기도 쉽고 병원 가기도 편합니다. 단지 내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바꿔주는 기회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66세의 강미선 씨는 행복주택 입주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월세가 저렴하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가족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떨어져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신청하십시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령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계층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렴하게 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나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됩니다. 32세의 김지훈 부부는 작년에 수원 행복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깨끗한 투룸에서 삽니다. 일반 월세로 이 정도 집을 구하려면 70만 원은 내야 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아낍니다. 이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 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만 살면 1,500만 원 가까이 모입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집 계약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곳곳에서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십시오. 경기도 주택공급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